예. 수많은 교육 전문가와 컨설팅을 했고 예. 교육부 교육과정 사전 공모제를 2020년 6월에 그 공모제에 당선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미 검증된 교육과정인데 이거를 미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 선생님들 주장을 하더라고요. 미래학교가 아닌 입시 중심의 일반고로 교육학년 방향을 재설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그 일반 학교 저는 항상 3차 중투 심사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보고받은 내용의 교육과정은 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려는데 담당자가 만나보셨어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사들하고 만나보셨어요? 예? 그 준비해온 단제고 준비해온 교사들하고 아니 그 당시 작년 12월에 만나보셨어요? 그 교사들 예, 준비 일부 교사들하고 뭐, 만나보셨냐고? 예, 뭐 전혀 안 만난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만나셨어요? 안 예 만나긴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예, 아직은 만나지 않으셨나요? 아직 담당 교사 한번 먼저. 그러니까 아직은 안 만나신 거예요? 아니 직접 한 분은 만났습니다. 한 분? 예. 그 준비해온 그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조정 중이라서 그 조정이 끝나면 만나겠습니다. 분의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네? 84개입니다. 84개 중에 예. 이런 학교 하나는 있어도 괜찮잖아요. 저는 그 지금 그 미래형 단체고등학교의 취지나 방향은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취임해서 많은 가덕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찬성으로 돌리는 사람이 저입니다. 아, 찬성하세요? 제가 오히려 단체고등학교에 반대하는 그쪽의 주민들한테 단체고등학교 나머지 여타에 있는 찬성하시는데 왜 그럼 준비팀 교사들하고는 안 만나세요? 안 받는 게 아니고 저는 그 GPT보다는 담당 그 팀장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요. 본에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네? 본에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고등학생이 지금 3만여 명 됩니다. 4만 명 좀 안 되죠? 예, 3만 명, 3만 6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예. 공립형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한 100명 정도를 96 새로운 명이요. 교육을 96명을 예. 새로운 교육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포용할 수 있잖아요. 아 저는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그 교육 과정이나 준비된 과정이 제가 목동학교도 처음에 와서 보험받을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담당자가 그냥 올 2월에 3월에 개교하겠다 해서 제가 개교 사인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상태에서 개교해 놓고요. 지금 이 단체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는 잠깐만요. 예. 준비 안 됐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준비 안 됐으면 주특심을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교육부 교육과정 사전 공모제에 어떻게 통과했겠어요? 이분들과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화는 늘려도 항상 열고 대화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대화를 안 하시고 지금 개교를 할 수 없게 만든 뒤에 이제 와서 대화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대화를 좀 하세요. 그 당시에 작년 올 3월에 이미 잠깐만요. 통보를 한 겁니다. 단지 잠깐만요. 연구에 예. 이분들이 예. 2018년부터 5년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투자심사 자료 제작하고 교육 문관도 설계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은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교육 목표를 정한 뒤에 교육정책 연구도 했고 덴마크 연수도 다녀왔어요. 상하방 2019년에 미래학교를 탐방했고 아이랜드 전환기 교육 사례도 연구를 했고 석사과정에 복해서 정책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는 연수를 했고 매년 했고 미래교육 연구활동도 매월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개교를 연기하는 것은 저는 예산의 낭비, 시간의 낭비, 재원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준비한 교사들하고 좀 만나셔서 이분들이 계속 만나는 걸 요청해요. 교육감님 교육 철학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감님이 얼마든지 만나줄 수 있잖아요. 만나서 이들과 토론할 수 있잖아요. 예. 이들도 철학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감님도 철학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 철학을 서로 토론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교사들하고 이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아니 편협하게 예. 이렇게 경직되게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교사들하고 얼마든지 만나서 미래로 가자라는 거를
왜 학제 얘기를 못합니까? 미래로 가자고 얘기 못하면 과거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가 지금 교육청 담당자들이 안 돼 있다면 이분들이 준비해 5년 동안 준비한 교사들하고 같이 서로 협력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말씀하세요. 아 잠깐만요. 네. 답변하시면 예. 1만 5천 명 충북 교육청 교사들 중에 한 20여 명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도전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는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정도의 자신감이 교육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단단히 저는 교육감님이 이분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포용력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 환경이 갖춰진 미래 학교에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아서 지속가능한 동행 교육을 좀 실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들도 공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들도 동행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진심이라면 네, 진심입니다. 업무 보고 할 때 예. 그러면 이분들이 5년간 준비해온 이분들의 이 열정과 이 도전과 이 철학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이분들 만나서 같이 방법을 좀 찾으세요. 왜 안 만나주세요? 예, 저 의원님 지적대로 제가 그렇게 수용하고 앞으로 하겠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다음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아들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자료 다 읽어봤습니다. 아들로 말고 신체호, 주의, 매드스쿨 이 네 가지 가지고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그분들이 5년 동안 한 내용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돈을 들여 한 내용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제 판단이고요. 제가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로 교육감이 돼서 뭔가 도민의 뜻에 의해서 학교를 바꿀 때 제가 그분들과 대화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분들의 좋은 내용 받아들이고 제 철학 융합해서 새로 단지고등학교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나주세요. 예, 만나겠습니다. 이분들과 만나서 아, 그러면요. 예. 주의 철학과 내 예. 철학을 그러면요. 예. 다른 점이 있지만 이렇게 방법을 찾자. 예.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은 다음은 유기용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서울관악갑 출신 유경호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께서 충북괴산 출신 청주사범을 나오셨습니다. 고향에 온 마음으로 국정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보건교사 배치 문제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발의해서 2021년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전국 평균이 60%밖에 안 됩니다. 2인 배치율이. 세종시는 36학급 이상 학교가 26개인데 100%셨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34%, 충북이 53% 평균 이하고 충남이 67%고요. 대전 교육감님부터 전 이건 교육감님들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건교사 2인 배치 문제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좀 답해 주십시오. 대전, 충북, 충남 교육감님 순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전은 전체 308교 중에 32학급 이상 학교는 47교로 16교에 정원의 기간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앞으로 네, 계획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배치된 31교에는 보건교사가 아니라 보건 강사를 채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은 보건교사에 대한 비율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미배치된 31교에는 보건교사가 아닌 보건강사를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또는 기간제 보건교사가 100% 배치되는 보건교사로 하시고요. 네네. 그 자세한 계획을 좀 종합국감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충북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배치교가 30개 중에 16개 가까이 돼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정원제 기간제 확대 배치를 하고 또 학교보건 컨설팅 강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이번에 건강을 앞으로라고 위해서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예. 계획안 역시 세부적인 계획안 종합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충남교육감님 예, 현재 67.2%를 내년까지 100% 대시할 수 있도록 정원의 기간제 유사와 시간제를 약속하셨습니다. 내년까지 뵙도록. 네. 자, 다음 교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동용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 1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금이 11조가 감액이 돼서 보시듯이 세종이 제일 적은데 1,454억 원, 충남이 거의 6천억입니다. 그런데 결국 안정화기금에다가 세출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충남은 지금 안정화기금도 좀 제일 적은 편이에요. 충남교육감님 어떻게 지금 어떻게 임대 대비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또 이구룡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사업 추진시키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점은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시설 환경 개선 기금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나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같은 주요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체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김진철 교육감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화가 납니다. 지금 기재부 거기다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그러고 있어요. 보수언론, 경제지, 감사원까지 앞세워서 교부금이 남아돈다. 교육감들이 자기 주머니 돈처럼 펑펑 쓴다. 이래가지고 그걸 줄이겠다고 대학하고 나눠 쓰거나 아니면 교부율을 하향 조정하겠다.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김진철 교육감님 기억하시죠? 작년에 저하고 네. 또 대학 총장님들하고 해서 네.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세 50%, 3년 한시로 네. 교육감님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적어도 7조 원 이상 그 교부금 감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몇 년 전까지 지방채 허덕이다가 이제 좀 지방채 갚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정화기금으로 좀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 그 유보통합 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또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하는 일인데 디지털 교육,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하겠다고. 사실 제가 원저작권자인데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그게 제가 원저작권자니까 저작권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끝내 교육위원장 한 번을 만나주질 않고 지금 끝났어요. 지금 우리 김철민 위원장도 대통령 한 번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부 교육감님 올해는 어떻게 안정화기금 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교부금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교육청 살림 어떻게 할 건지를 내부 교육감님이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 교육감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교육위원장이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견된 참사 정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냥 버텨낼 수 있겠지만 내년도 이때쯤에 후년도 번예산 편성을 걱정할 때에 되면 이제 지방채 발행할 수가 없고 그러나 지방채도 4, 5천억 원을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의 부족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20.79% 내국세 비율을 가지고서
세수감독 도대체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께의 판단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나라버리 힘들수록 미래를 투자하는 교육을 위해서 예산 줄이는 것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안정기금 가지고 메꿀 정도로 우리나라 우리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내지는 기존의 모든 사업 중에 일몰제로 그리고 겹치는 것, 또 그 부서간, 직속기관, 지원청 간 과감하게 지금 예산 감축하는 작업으로 시작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올해 해결된다고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근본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라면 뭘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논의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현재 저희 교육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방교육 교부금 축소입니다. 근데 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한 것이 나올 때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는데, 학생 수가 주는데 왜 교육에 대해서 돈이 더 필요할 것이냐, 교육비가 더 필요하냐 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잘하시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8,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 저희들 같은 세대에서는 칠판 하나에다가 백목을 가지고서 우리 판서를 하고 선생님들이 받아쓰기에서 사지선대항이나 이런 시험만 잘 봐도 그런 능력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변화가 가속화된 세계화 시대이고 4차 산업 시대이고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런 걸 하려면 아이들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공간 혁신을 해야 됩니다. 특별실도 많이 마련해야 되겠고 또 공간에 필요한 기자재, 교육 기자재도 많이 구입해야 되겠고 또 우리 아이들 창의력을 기르려고 하면 체험활동 같은 걸 많이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상당한 정도로 교육비 투자가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권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 또 교육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들 협력해서 절대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 행복한 미래 사회국가 발전 교육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겹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앞장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한 1,450억,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부족할 거로 예상이 돼서 올해는 일단은 재정 안정화기금도 활용하기도 하고 일부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기금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뒤늦게 출발한 교육청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속기관 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예산이 그 기금이 대부분이어서 결코 그게 여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뻔하게 불보듯 이렇게 보이는 밀봉학교라든가 유보 통합 같은 일에 있어서 이건 100% 국가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방교육 재정 안정화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첫 질문에서 과밀학교 보건교사 인배치 세금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현재는 그게 이제 기간제로 채워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년부터는 정원의 기간제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원의 기관의 숫자를 줄이게 되면 이 100%씩 따고 있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그 교원 수 감축, 거기에다가 그동안 일정하게 보장해 주었던 그 정원의 기관제조차도 통제하고 줄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나머지 세 군데에서 정원의 기관제로 활용해서 현재 100%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선생님, 짧게 두 문장으로 요청을 좀 드릴까요? 요 두 문장으로. 네네. 네, 유구통합 재정과 인력이 100% 시군구에서 사용하던 인력 재정이 교육청으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앙지방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 예산을 대폭 줄이는 현재의 움직임, 시도를 중지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네, 유기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네, 김진철 충남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 서희초 선생님 이후에 몇십만 명이 올 수 있으세요? 교육감님이 이 집회에 참가한 수십만 교사들 손 일일이 잡고 물어보고 확인이라고 하셨습니까? 교사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이 편협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교육감이 할 일입니까? 충남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이 어쩜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 하시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이러니까 김주철 교육감님이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감이다 이런 비판을 듣는 거예요. 이 학생 인권 조례만이 유일무이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과도한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 추락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라고 일반 국민들께서 또 그리고 교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교조랑 야당 의원들밖에 없어요. 이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번에 김주철 교육감이 정확히 똑같은 발언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누가 거짓 주장을 하는 건지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봐주세요. 이게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 교사들의 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이 됐다는 겁니다. 이 김주철 교육감님, 이 여론조사 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모르고 계셨으니까 저런 말씀하신 거죠. 이 교육감님이 하신 발언은 이 결과를 정면으로 부족하는 건데 이게 이 여론조사가 다 거짓이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제발 이 사실에 기초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이 현장 교사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니까 오늘날 교권 지경까지 추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학생 인권 조례를 준칙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지 진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교육감님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충남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한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등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함께 해왔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원 의견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 7개 중에 5곳에서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놨어요. 근데 인천과 이제 충남이 반대를 했는데요. 인천은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고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남교육청 하나만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이 인권 조례를 폐지하기는커녕 개정조차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조례 청구로 충남도 의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7일에 수리가 됐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반대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충남에서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면 몇 명의 서명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 18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해야 되는데 이게 무려 12,282명이 이 해제안에 연대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충남 도민의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남 교육감님은 제발 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이 고통받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본인의 사견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실에서 대놓고 전자담배를 피워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화장을 해도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게 학교 교실이에요. 학생한테 경고만 해도 대본에 정서학대니 아동학대니 하면서 학부모로부터의 민원과 송사에 시달립니다. 이 교사들이 칭찬을 하면 차별을 한다고 신고를 하고 훈육을 하면 학대한다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손발이 묶인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이 수업 시간에 대놓고 휴대폰으로 선생님을 불법 촬영해서 단톡방에 유포하고 희롱하고 이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사와 학부모 심지어는 학생까지 나서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충남 교육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조금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 도의회에서 한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라고 한 선생님들의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 비롯된 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표현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중앙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권 보호조례와 학생인권 조례가 둘 다 존재하고 있고요. 두 가지 조례는 같은 크기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장면으로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아까 통계자료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 다른 제가 동아일보에서 본 것 같은데 9월쯤에 통계를 보면 소위초 이후에 얘기죠. 교권 침해 60한 67%가 학부모에 의한 것이고요. 동료에 의한 것이 25.4%가 되고 학생에 의한 것이 10.5%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조사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인권조례만 생각하면서 교육감을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유감을 표한다는 얘기, 제 질문이 유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교권보호고시하고 학생인권조례도 뭐 똑같이 놓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두 개를 하나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권보호고시하고 학생인권조례 이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한다. 기회를 네, 제가 네, 자료 요구를 다른 기회를 주시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아니, 발언 기회 이 주세요. 교권보호고시하고 이렇게 학생인권조례 그래서 지금 취재하는 언론들께서는 저는 아무리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데 좀 들으세요. 이 교권보호고시하고 학생인권조례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을 하세요. 그래서 이 26일 종강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아니, 발언 기회를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이건 질의한 사람의 소관이죠. 의원님 많은 기회를 주세요.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러면 돼요. 아니요, 저는 위원장님은 다 발언 기회 주세요. 아니, 답으려고 하지 않고 제하는 질의가 어디 있어요? 안타까워서 일기교례 국감 매치지만 회의가 제가 하는 거니까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하신 말씀 저한테 손들고 조사 진행해서 말하십니다. 네, 어제도 충청남도 교육감께서 정경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충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해 못한다고 했을 것이고 조금 되면 또 유감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인데
당사자께서 정경 의원께서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서면으로 내용을 좀 말씀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중하였습니다. 어쨌든 교육감께서는 정경 의원이 요구하신 내용들을 상세히 담아서 공감을 보고해서 네, 다음 중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교원단체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교원단체 분들을 한 분 한 분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못했으나 당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권을 회복해달라와 동시에 학생 인권도 존중해달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육감님을 진보, 보수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흔히 보수적인 교육감이라고 평가받는 교육감님들께서도 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을 연동하지 말고 이 두 분야를 다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견이 주로 많다고 보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마 교육감님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달리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저는 아마 다수의 교육감님은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을 동시에 존중하고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교권 침해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이 권력층 자녀들의 또 학교 문제도 국민들에게 큰 공분을 샀던 일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학교 문제가 좀 단연히 갈수록 지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잔인하고 끔찍한 이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학폭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학년의 학폭을 일률적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적 차원에서 좀 조정과 화해를 잘 유도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조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저학년들의 학폭 문제는 중고등학교 학폭 문제와는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다르고 그 가운데서 교육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 22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폭 심의 중 총 1137건 중 무려 24.7%인 281건이 학폭이 아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4건 중 1건은 학폭이 아닌 셈이죠. 그 비중은 초등학교 2학년이 23.6%, 초등학교 1학년이 26%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특히 전체 초중고 학폭 심의 중 학폭이 아닌 경우가 10%대인데 그에 비하면 초등 저학년은 확실히 학폭이 아닌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충북의 경우를 좀 살펴보니까는요. 충북의 경우는 30%대로 몇 건 되진 않지만 평균보다 더 높은 상황이었고요. 초등 저학년 학폭 10건 중 3건이 학폭이 아닌 것으로 심의가 되고 있는 셈이고요. 특히 세종은 작년 초등학교 1학년 학폭 심의 4건 중 3건이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만 이번 학폭위 심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아이들 간의 이제 사소한 장난 오해이 학폭으로 신고되고 학부모들 간에 이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아마 우리 교육감님들 많이 목도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초등학교 1, 2학년 학폭 문제를 우리 충남 교육감님부터 내세용식 교육감님까지 간단하게 이것을 교육적으로 좀 처벌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적으로 좀 이것을 잘 유도해서 화해시켜야 되느냐,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이 가지시는 문제인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저학년일수록 회복적 관계를 이뤄가면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폭 대책 특별
교육법이 만들어졌던 10여 년 이후부터 학교 생활이 정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1, 2학년 좀 넓히면 3학년 정도까지라도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출신 학교가 교육을 따뜻할 수 있는 예, 그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서울교육감, 경기도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학년, 2학년 학급 개념을 접근하지 말자라고 개정을 요구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제가 해서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안, 경미한 사안도 학교 모델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급 개념을 접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법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이 교육청 내에서도 2학년에 대한 또그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이제 그 사회 조직기 조직기구를 만들어서 올해 38명의 연수를 맡고 지금 대회를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정말로 제일 현실에 적합한 얘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이 가해 학생 사고하고 서로가 같이 노력해서 화해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 이 화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면 어지간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합니다. 학부모님들께 설득해서 이 학교 폭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세요. 네. 우리 아들이 학폭을 당했다.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화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우리 갈등 요정 지원단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상담 복지 전문가하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지원단 2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피해 가해 학생의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서로 아주 정말로 관계를 개선해서 같이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사례 있으면 죄송하지만 저희 의원실도 좀 네.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폭력 같이 사과해서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학교 폭력으로 해서 간주해서 하면 그 아이들이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네. 인성이 바르게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머리에 앙금으로 남아 있으면은 그 아이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초등학교 1, 2학년도 그렇고 가능하면 학교 폭력은 교육적으로 화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네, 봅니다. 우리 박사님. 네, 짧게 사실 학교 폭력 전체가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맞다. 사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친구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요청에는 관계회복 대화 모임 그 자료를 개발해서 실제로 보급하고 있고요. 대전하고 같이 저희도 화해문제위원회를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교육감님들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자료를 보니까 3만 명이 넘는 32,755명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더라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했더라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에서 39만 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의미는 진학, 미진학, 자퇴, 홈스쿨링 청소년, 소년이나 교도소 등의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따라서 비록 공유 밖에 존재하지만 이들이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 형성되어서 2014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는 법률이 제정됐죠. 이 법은 주로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역 특성, 상황에 맞는 지원책들을 구체화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교육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에는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7개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세종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두 군데가 안 됐더라고요. 대전시 교육청, 충북 교육청의 경우는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충북 교육청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예방도 교육과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은 그건 전자는 빠지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만 교육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조례를 살펴보았더니 학업 중단 이후 학생에 대한 숙너제 운영 강화, 또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 중단 예방 지원, 또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 중단 위험 요인 분석 등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례 제정됐습니다. 또한 그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에 있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대상으로 삼는 섬세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충북도의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리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것들 총틀어서 좀 세종시 충남교육청 한빨리 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대전시 교육청은 이미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대전시 교육청도 학업 중단 예방도 교육감 책무로 좀 규정하는 조례 개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네. 우리는 저희 세종시에는 자료가 잘못된 작년도 2022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그 의무 교육에 해당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기관 따로 또 중고등학생 나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관한 지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도 좀 조례 받아서 네, 저희 조례명이 세종시 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정하네요. 네.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전 주 질의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휴식 취하고 감사 이후 휴식 취해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4시 50분에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